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아니자여 모든 놈은 공하여 다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식의도 없고 색성향미 족법도 없으며 등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만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만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만야바라밀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거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만야바라밀타 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나제 오지사바 아제 바라 승나제 오지사바 아제 바라 승나제 오지사바. 오늘 여러분들 모신 이 자리는 특별하게도 종단종의 위원들만 여기 앉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최고의 자리에서 모시고자 이 예신부사장님이 이 장소 섭외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비 포교사 여러분, 국어사 고시 1차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비 포교사 여러분, 집체교육은 2개월 남짓 교육이지만 종단간 포교사단의 일에 포교사단의 정강과 재규정, 서울지역단 직능별 빈장학습, 의식 집전 교육, 재적 사찰,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집체교육 전반은 한국불교 1700년 동안 맹맹부절히 이어온 종단의 종품과 포교사단 서울지역단만이 가지고 있는 가풍에 여러분들은 물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서울지역단 포교사 일원으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춘 포교사로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비 포교사 여러분, 보살 정신인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마음으로 우리 조계 종단의 최고 불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혜와 자비를 갖춘 한국 불교의 든든한 지킴이로서 지킴이가 되어줄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리 포교사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 가피 속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불기 1569년 4월 19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단장 김승자 의민에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이 계시고 간사님 두 분이 계시고 수석부단장, 부단장 네 분이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충남 지역단, 광주, 전남, 전북 지역단, 강원 지역단, 충북 지역단, 인천, 경기 지역단, 경남 지역단, 울산 지역단, 제주 지역단, 경북 지역단, LA 지역단은 총 14개의 지역단이 있습니다.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수석부단장하고 부단장 세 분이 계시고 중간에 사무를 보는 사무국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아까도 총괄팀장님 소개해드렸지만 6개 팀의 동남, 서북, 지경직갈 총괄팀장들이 계시고 또 총괄팀장들이 책임하시는 팀장들은 각 처에마다 이렇게 동부 총괄팀에는 군 1팀, 군 2팀, 군 3팀, 군 5팀, 교정교와 어린이 청소년 6개 팀장님이 구성되어 있고요. 남부 총괄에는 군 1팀, 군 2팀, 군 3팀, 교정교화팀, 어린이 청소년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몸을 좀 부드럽게 만지시기 바랍니다. 쭉. 자,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2개월을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이거는 순서대로 시간별 순서대로 날짜별로 해서 여기다가 저희가 오늘 일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이 4월 19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처음으로 상견례 내지는 전체 일정을 소개하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졌어요. 원래 1번과 2번 사이에 여러분들 그 내용이 빠졌는데 다음 주죠? 4월 19일 아니죠. 4월 26일 4월 26일이 뭐예요? 연근입니다. 자, 그래서 4월 26일 날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그날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은 다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배점이 100점 만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10점이면은 지금 점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날 참석하고 안 하고는 10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미 서두에서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여러분들 의무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미리 시간을 정해서 그날은 함께 말 그대로 연등행렬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인 문화유산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 포교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여러분들이 의식 직접 목탁 교육인데 이것도 지금 이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필요를 제공하려고 날짜를 보니까 보통 2개월에 거쳐서 했어요. 그런데 5월달이 여러분들 5월달 보면은 빨간 글씨가 많습니다. 빨간 글씨.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현재 내부적으로 정한 게 매주 화요일, 매주 토요일. 자,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화요일과 토요일을 정해서 한 2시간 정도 여러분들한테 기초 목탁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체 날짜를 보니까 보통 2개월에 걸쳐서 한 6회
6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포교원래 3번 스피치라 해가지고 6월 21일로 이제 내정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부담 가질 게 아니고, 내가 왜 뭐 포교사가 되고자 했냐, 아니면 자기의 포부 뭐 여러 가지 가지고 한 3분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앞에서 한번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보면은 나름대로 시간이 있을 때 조금씩 준비해 놓은 건 좋을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현장 체험 이런 거 하면서 조금씩 기록을 해놨다가 요 3분 스피치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분 스피치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뭐를 하느냐, 이제 면접을 봐요. 면접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탁 여러분들 기초 목탁 한 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고, 요것이 이제 7월 5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다 할 경우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까지 쭉 2개월 동안 해오고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료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합격이 됐다. 최종 합격자가 돼요. 보통 한 8월쯤에 발표를 하니까, 그것이 발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품수식 겸 우리가 이제 팔찌이에요. 그 팔찌에 때 여러분들이 품수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그 팔찌개를 어디서 할 거냐는 미정이에요. 저 때가 여러분들이 수개척 받으면서 품수식 받고 정식으로 여러분들이 포교사로서 출발하는 첫날이 되는 거예요. 전날이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 때도 이미 현재 상황은 9월 13일로 되어 있지만은 이번에 이제 산불이 나고 뭐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장소, 특히 장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참고를 해서 일단은 9월 13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맑은 것을 해가지고 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팔찌개가 돼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여러분들이 포교사가 되면 저희 서울 지역단에서 9월 20일쯤에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서울 지역단 자체적으로 여러분들 환영 목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환영 목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때는 저희들이 뭐 소정의 선물도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서로 좋은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재적사찰인데, 기준 재적사찰이에요. 재적사찰에서 4월, 5월, 6월 3개월 걸쳐서 15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걸 어느 한 달에 나 15시간 다 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립니다. 자, 공이 4월 달에 1시간 하고 5월 달에 몇 시간 하고 6월 달에 이렇게 쪼개서 해야 돼. 기준은 그래요.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와 제가 아까 저 뭐죠? 다음 주 26일 날, 이거 참고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날 연등 행렬할 때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이거는 사실은 본단에서 여러분들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요. 제가 포교부 담당하시는 우리 최쪽이죠, 스님께 사정했고 담당자한테 해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참석하시는 분한테 봉사 점수를 허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됐든 이번 서울지역단은 여러분들 전 기수는 없었어요. 25기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15시간 중에서 우리 장조 단장님께서 저는 원래 조금만 주라 했어. 그랬더니 몇 시간을, 그 정도 4시간만 되니까? 자,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단은 15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최한 5시간을 드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4월은 끝났죠? 4월은 끝난 거야. 그래서 그날 어찌됐든 그날 여러분들이 와서 조금 힘들어요. 그죠? 조금 일찍 왔다가 뒤에서 우리가 행렬이 능이
그러니까 동대문 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7시부터 저녁 출발하는데 그 전 훨씬 전에 와가지고 일부 봉사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조금 이제 그날 힘들어도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5시간 정도 하는 거. 그죠? 이 기쁜 마음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날 필히 참석해서 같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제가 강구의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 2개월인데 길면 길면 짧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바빠요. 아까 했던 집체교육도 갔다 와야죠. 이 집체교육도 여러분들 각 분야별로 여기 아까 총괄팀장님들, 교육팀장들하고 같이 분부대는 분부대, 또 뭐 교종교, 교종교 이런 이제 여러분 한번 체험 학습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득이 여러분들을 참석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참석 못하는 이유가 뭐다?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나에 대하고 그것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내가 무슨 개인적인 일로 예를 들어서 나 학교를 다녀. 나 그날 그 학교에 가서 그 강의를 들어야 돼. 나 참석 못해. 자, 이거 여러분들 충분히 여기 대학원 다니는 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미안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거는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무리한다. 욕심을 내갖고 무리하면 어떻게 돼? 되게 실패하죠. 전혀 경험들이 없으신가 봐요. 제가 이 쉬운 말을 너무 어렵게 해서 그런가? 하고 싶은 것을 보통은 다 해요. 그런 경우가 하나 있죠. 근데 하고 싶은데 상황과 조건이 잘 안 되면 못할 때가 있어요. 하고는 싶은데 못해. 그러면 무리해서라도 막 하려다가 보면 되게 그 결과가 성공보다 실패로 흐를 경향할 때 되게 많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욕심에 대한 문제를 연구해요. 왜냐하면 실패하면 괴로우니까. 실패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의 괴로움들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이렇게 보면 괴롭다 그러기 그냥 병들어서 늙어서 이런 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에 좀 어렵고 힘든 걸 다 괴로움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나 봤더니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걸 뭐 억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좋죠.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에 욕심이 생기면 되게 무리하게 돼요. 반대로 하기 싫은 것 안 하면 되지 뭐. 그쵸? 그런데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것도 있어. 근데 이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걸 보통은 억지로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고 누가 봐도 아이 참 정말 용 쓴다, 애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 영역을 뭐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수가 참 많겠습니다만 이 영역을 하기 싫은데 해야 될 때는 이왕 해야 될 겁니다.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진취적으로 한번 용기 내가지고 정성을 막 쏟아갖고 한번 해보자고 해요. 그럴 때 불교에서는 원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경우에 상반된 건데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걸 억지로 욕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민해봐야 돼요. 하기 어렵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들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제 원력, 정질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기엔 최소한 두 가지는 하는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거 이건 되죠. 그러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하고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거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우리가 지금 잘 고민하고 잘 보아야 될 것 하기 싫은 걸 못할 때 생기는 욕심하고
하기 어렵고 힘든데 해야 되는 이 원력 이 두 분만 잘 보면 돼요. 욕심은 다스리고 원력은 계속해서 동기를 불어 넣어주고 정말 우리가 신심 같은 걸 통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가미하면 그리고 이제 보통의 사람들, 그냥 보통의 신도들, 보통의 중생들과 출가한 스님들, 포교의 원력을 가진 포교사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것은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게 이런 건 저 이제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욕심내지 않고 어떻게 원력을 이렇게 킬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 50%는 그렇게 보면 뜻대로 하고 사는 거야.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거니까. 그 정도면 사실 여러분들은 잘 사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문제는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원력과 신심으로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지금 포교사분들이 되신 거거든요.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신, 몸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 신구의 삼업으로 삶을 꾸려가요. 가만히 있어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어도 이 삼업은 계속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계속 작동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아까 얘기했던 욕심은 좀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원력은 좀 배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그걸 불교에서는 수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수행과 기도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만히 있어도 신구의 삼업이 작동하는데 이 삼업 안에다가 괴로움을 끌어내고 괴로움을 이끌어오는 욕심은 좀 줄이고 소위 해탈과 열반이라고 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원력의 의미를 잘 넣는 거예요. 소원성취는 매우 좋지요. 이 소원성취가 있어야 간절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좋은 수행, 좋은 기도는 이 삼업을 깨끗이 하는 기도, 수행이에요. 삼업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공부하면서 알아차려야 되고요. 포교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포교하는 그 내용이 신구의 삼업을 청정케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포교사 혹시 이 중에 누가 이렇게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 집에서 놀고 있는 거 보기 싫어하고 나가서 포교사를 그래요. 떠밀고 그랬어요? 아니면 혹시 불교대학 공부를 1년이나 2년이나 했는데 아까워 죽겠다 포교사라고 하잖아. 이런 분들 말씀 안 해도 있을걸? 저는 종단에 제가 2009년도에 종단에 첫 소임을 봤어요. 이제 그 전에도 군종교구 같은 데서 이제 소임을 좀 보긴 봤습니다. 종단에 이제 공식적으로 소임을 제가 2009년도 지금까지 지금 2025년도까지 무려 16년 동안을 지금 종단에 소임을 보고 있는데, 근데 종단 소임 볼 때 물론 제가 조계사에 뭐 부주지도 좀 하고 설립원장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조계사도 이 종단 소임의 영역에 들어와 있으니까 시작할 때 제가 부교국장으로 종단 소임을 시작했어요. 제가 16년 전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 모습이 아니고 정말로 그 전투력이 만렙하면 어떻게든지 다 잘못된 것들을 뜯어고치고 그냥 좋은 쪽으로 해야지만 그래갖고 막 그때는 오는 사람마다 논쟁하고 논의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16년쯤 지나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 보시잖아요. 일단 늙어가고 좀 좋은 긍정적으로 표현해주면 좀 노숙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싸워. 싸워도 승부가 잘 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아봤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부터 2009년도부터 졸단 소임사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제가 이제 포교국장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포교부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중간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어폐가지고 좀 있습니다만은 종단의 그 소임자들이 수없이 많이 지나갔는데 이 포교 영역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죠. 나만큼 포교에 대한 그 고민을 많이 해본 스님들이 썩 많지 않을 거예요. 사찰을 중심으로 한 포교 영역은 해봤지만 종단을 중심으로 한 포교 영역에 대한 고민을. 그래서 이번에 사실 종단 개편되면서 저를 보고 총무장님 딴 소임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포교부장이나 할랍니다 이래갖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 언젠가부터 이 포교사가 기술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교사가 우리가 종단의 포교라든가 불교 포교 좀 넓게 보면 이 포교 영역을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의 역할이 어느 순간부터 기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어떻게 포교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포교 방법보다 훨씬 더 앞에 이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슨 스킬이나 무슨 포교의 어떤 전법의 어떤 무슨 교재 같은 걸 가지고 막 공부해 그렇게 포교하는 이상하게 그런 분위기로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스님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종교의 영역 안에서는요 스님이든 또 여러분 같은 포교사든 뭐 신도든 적어도 불자라고 하는 큰 범위 안에서는요 이 근본 바탕의 중심을 늘 둬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본에 충실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우선 해야 될 게 삼보에 귀의하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예불 하고, 기도하고, 마음 공부하고, 정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범위로 보면 조계사 앞마당에 널린 그 등 3만 5천 개, 한 4만 개 가까이 되는 등에 이름 붙여진 사람들 불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본바탕에 충실하냐 이런 걸 좀 들여다보면요. 매우 걱정되고 우려되는 바가 많아요. 삼보에 귀하면서 등을 킬까? 예불에 동참하면서 등을 킬까? 평소에 시간이 나고 또 자기가 뭔가 좀 노력해야 되고 뭔가 발심할 때 기도하면서 등을 킬까? 등을 켜면서 그 등불 공양의 의미 있는 마음을 밝히는 데 있는데 그 마음을 밝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등불을 켤까? 이런 고민들이 제가 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수많은 불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불자들은 별로 없다. 근데 이제 그 불자들 중에서도 포교사는 이게 달라요 또. 자,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들 좀 자부심을 좀 키워드린다고 맨날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게 포교사는 신도들, 제가자들 중에 유일하게 종단에서 자격을 드린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아무 감흥이 없는 건 큰 문제예요. 저희들도 문제고 여러분들도 좀 문제고 어쨌든 포교사라고 하는 것은 종단에서 이 수많은 불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제가 신도들에게 유일하게 자격을 드리는 자격증을 드립니다. 이 자격증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기술자가 돼버리니까 조금 그런데 어쨌든 자격을 갖춘 제가 신도 대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포교 현장에 있다고 우리가 전제하면 포교 현장에 있다고 전제해보면 첫째는 자격은 이미 생긴 거니까 이게 됐는데 이제 포교사가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직접 포교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포교하고 전법에 내가 조금 이바지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방법론에 있어서 정말로 방법을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술자로 전락해 버린다니까. 이게 이 대목과 기준이 아주 미세해요. 겉으로 보기엔 포교사분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아. 막 행사 때 보면 우리 뭐 단장님 여기 지금 반복 입은 분들은 기존 포교사들이죠. 이미 자격을 갖춘 분들. 이 흰옷 입은 분들은 아직 아닌 거예요. 저렇게 옷을 입고
종단 안팎의 행사에 이렇게 참석하시면 훈련을 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알죠. 그건 뭐 이분들의 시간과 정성 이런 걸 충분히 존중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되게 미묘하고 미세해요. 참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포교사가 되실 분들이라 이 말을 꼭 좀 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게 항상 이런 데 와서 강의해달라고 하면 늘 고민이에요. 다 하고 나서 저래 이렇게 돌아가면서 느낀 게, 오늘도 내가 또 야단을 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들 훌륭하시다. 앞으로 잘하셔라. 정말로 종단의 근간이 되어 주십사.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느낌은 혼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비록 설법자는 좀 시원찮더라도 내가 보기엔 청법 하는 분들은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걸 칭찬이라고 해요.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리라 믿고 이 미세한 기준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포교사는 우리 종원 종법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사찰이나 포교단체나 혹은 포교의 시설에서 직접 포교를 담당하시는 제가불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본 소양은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자격을 드리는 거예요. 종단에 등록되거나 혹은 인정되는 불교대학을 대부분 다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포교사 고시라고 하는, 고시 그럼 어렵잖아요. 이게 아무나 보는 게 아니야. 고시 합격하셨어요. 이 연수가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긴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여러분들이 꼭 이제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 포교사 분들이나 혹은 포교에 대한 전반적인 그 종단의 법령에, 포교법에 포교사 역할이 딱 규정돼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삼보를 호지하는 거예요. 삼보를 잘 믿고 지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정법을 홍포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법의 홍포. 이 정법의 정자는 바를 정자예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삼법을 홍포하면 큰일 나.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 중에도 설마 있진 않겠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포교사 자격이라고 하는 것과 결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법이 아닌 자기 주장, 자기가 다른 데서 배웠던, 자기가 다른 데서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과 포교사 자격증을 합쳐갖고 이상한 걸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문제입니다. 소수라서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그냥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이 있다. 또 하나는 포교법에 삼보를 호지하고 정법 홍보,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데 보살도를 실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살이 뭔지 아세요? 응? 조려면 맨날 보살이 그러는데, 특히 여자 신도분들 정말 자기가 보살인 줄 아나? 그러면 보살님이 되셔라 이런 말인지 알고 계시죠? 네. 아닌 것도 같고. 여러분, 보살은요, 보디사트바 보살은 우리가 흔히 관세음보살, 묵수보살, 보현보살, 지상보살 이런 분들 자꾸 떠올리는데, 보살은 수행자 전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에 시달타 보살이라고 불렸어요. 시달타 보살이 언제부터 불렸느냐? 물론 부처님이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면서부터 부처님 생애를 잘 보시면 출가하기 이전에는 시달타 태자라고 불렸고, 출가한 이후에는 시달타 보살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는 부처님이라고 지칭하게 되는 것이죠. 출가한 이후에 부처님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우리가 결과로 보니까 불교의 수행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서가모니 부처님은요, 처음에 출가하셔가지고 수행정진 하실 때 우선 앞에 두 가지, 뒤에 두 가지를 좀 나눴는데, 앞에 두 가지는요, 인도의 제례, 고유 방식의 고행과 선정을 공부하셨어요. 이건 불교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분에게 호칭을 보살이라고 호칭을 정해놨어요.
수행자, 큰 범죄 수행자는 다 그래서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정말로 보살 십지 지위, 부처님의 지위까지 간 분들을 우리가 예배 대상으로 신앙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전부 우리는 수행자로서의 보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발심하셔가지고 불교대학 다니셔가지고 포교사 고시를 다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보살이라고 불릴만 해. 그래서 보살님 그러면 거사님들한테 보살님 그러면 저 아닌데? 저는 거사인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불교적으로 오랜 역사 동안에 그냥 호칭들이 어떻게 보면 좀 굳어져가지고 이 굳어진 게 사실은 편견이고 잘못된 견해인데 이걸 누가 고칠 생각을 잘 안 해요. 보살님들이 갖고 있는 이 어머니적 자비의 그 성신앙 이런 거 결부가 돼가지고 여자분들을 보살이라고 그냥 이렇게 지칭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상대화가 됐는데 수행자는 전부 다 보살이죠. 스님들은 계를 받을 때요, 여러분 320개, 비구 250개, 그다음에 보살계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대승불교 전통에서는 보살이죠, 보살. 생깁니다, 보살. 여기 포교법의 포교사분들은 보살도를 실천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살도의 기본은 자기도 이롭지만은 내 인연관계에 있는 걸 또 이롭게 하는 게 소위 자리이타를 기본 이념으로 해요. 근데 포교사분들 중에 보면 이기적인 사람들 많다. 누구라고 내가 지칭하면은 큰일 나니까 말씀 못하겠지만 근데 이 이기적이라는 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조직의 문제를 보면 이기적인 걸 조금 넓게 생각하면 포교사들 단체만으로 이것도 이기적이에요. 더 범주를 넓히면 불교적인 것만 주장해도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준들이 미세하고 미묘해요. 일반 신도들 같은 제가 이렇게 수준 있는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은 포교사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포교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시는 줄 아세요? 이교도들 만나요. 불교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 불자를 만나면 어떤 분들을 만나면 거의 초심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교도들하고 초심자들을 만날 때 지금 불교적이거나 포교사단적이거나 나의 중심적 이런 이기적인 포교 활동을 해갖고는 설득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뭐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뭐 자부의 영역으로 그냥 할 때 뭐 통칠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보면 결코 잘하시는 게 아닌 것이죠. 야, 보살도가 뭔지 고민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눈치 없는 사람이 와서 50분씩 강의하지 나 같은 명 강사는 한 25분 정도만 강의를 소리가 큰 거 가라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포교법을 보살도 실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국토 원설에 헌신한다 이렇게 포교사들의 의무를 포교법에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포교사들이 또 하나 해야 될 게 이걸 이제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셔야 돼요. 이 이제 정기적 활동은 이제 사단이나 지역단이나 요청하는 그 폼이나 그 틀이 있어요. 거기에 좀 최소한도로 맞춰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참 포교사가 이게 간단하지가 않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신앙, 신심, 신행으로 다 뭉쳐져 있다가 이거 솔선수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정기적으로 활동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포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아무한테나 부여해주지 않는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이교도들 초심자들을 만날 때 나의 포교와 전법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저분들이 도대체 뭘 궁금해하고 뭘 원할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원하고 요청하는 바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미묘하고 미세하다니까. 내 생각대로 얘기하면 안 돼. 포교사는 자격을 부여받아야 돼. 적어도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선 필요한 게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교학의 그 기반이 있어야 돼요. 중도가 뭐냐? 중도는 우리가 수행과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적절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적절성 어떻게 해소하는, 어떻게 규정하는지 나중에 공부가 조금 더 깊어지면 이해하시겠지만 중도는 적절한. 저분에게 어떻게 적절하게 내가 다가갈까? 부처님이 첫 설법 중에 중요한 게 사성제거든. 사성제는 고집을 들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현재의 현실을 자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뭐가 어렵고 뭐가 뭐 때문에 문제인지 이 삶이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사성제의 방법이죠. 활정도는 노력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들이에요. 그 바탕 안에서 연기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공생하고 공존하고, 비록 이교도지만 공존해야 되는 것이죠. 비록 나하고 신념과 신앙이 다르지만 공생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도 종교적 신념이 다른 분들이 있는데, 너 나하고 종교가 다르니까 나하고 얘기를 10%만 하자. 원래 100%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상한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신앙이 다르니까 갑자기 친해졌던 관계가 확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못된 것 좀 따라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는 기초적 교학의 기반을 둬가지고 이 이교도들 또 초심자들과 포교와 정법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기존 포교사분들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꼭 내가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꼭 내가 장난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공부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교학의 공부는 기본을 계속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너무 많은 공부들을 하려고 하시는 거, 이제 의지가 있으셔서 더 알고 싶다 이런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기초적인 교학이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승의 교학들 또 논서의 어떤 여러 가지 주장들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쓸모없는 이 지식만이 가득 찬 그런 불자를 양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본장님께도 부탁인데, 포교사분들에 대한 재교육 이런 것은 정말 기본적인 교학을 중심으로 계속 반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말 공부하고 싶은 건 이 조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뭐 요새 좋은 유튜브들도 많고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찾아가서 자기 시간과 자기의 노력 하에서 공부하는 것이지, 저는 이런 집단에서 그런 심화된 교육을 꼭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집단은요, 기본 교육과 기초적인 교육이 튼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의 교육의 방향은 기본적인 교육을 튼튼하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자꾸 쓸데없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포교사들이 남들과 이 관계를 맺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부처님 교학의 아주 튼실한 입장에서 이걸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제 실행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뭐 중요성을 이야기 안 해도, 그러니까 막 아는 거 가지고 떠든다고 해서 그분이 나와 같은 신념을 갖지 않아요. 주로 그분들이 어떻게 나와 같은 그 동질적인 그 신앙의 어떤 기본을 함께 하냐면요, 저분이 하는 행위를 보고 하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들 많잖아요. 아파트들이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복도식으로 이렇게 쫙 돼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한 엘리베이터에 뭐 2집, 3집 뭐 이런 식으로 계단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계단에 올라오면 2, 3집 정도. 정말로 여러분 포기하고 싶으면 앞집 사람, 저 사람 좀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싶은, 한 달, 3달은요 한 시도 말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엘리베이터 앞에 그 집 앞까지, 조금 공간이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맨날 막 쓰러지고 물걸레질하고 닦아주는 거예요. 하루에 하면 안 돼. 한 달 정도는 해야지. 바보나 이상한 사람 아닌다고 하면은요, 한 달쯤 가면 한 번은 마주치게 돼 있고 한 번은 보게 돼 있고, 맨 앞 사람이 누가 아침마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지. 그러다가 이제 리버에 대해서 딱 만나거나 혹은 그 청소하는 모양을 목격할 때는 또 그때 또
쓸데없이 또 뭐 조개사 다닌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웃어주면 돼요. 그 마주쳐가지고 웃은 그 다음날 불자의 집이라는 간판만 현관 앞에 딱 달아보면 분명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종교를 만약 선택하게 되면요 불교를 선택해요. 참 훌륭하다. 이런 것 좀 하셔야 돼요. 공감하고 동감, 공감하고 감동이 오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술관을 가서 감상하고 노래를 듣거나 막 클래식 같은 감상을 이 피카소의 추상화를 나는 처음 봤을 때 저게 그림이냐?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혹은 이 카타르시스 이게 좀 순간의 마음의 정화나 의식의 정화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 뭘 좀 보니까 또 그렇게 보여요 또. 근데 그 감상, 음악 감상하고 미술 감상을 하고 혹은 운동 같은 걸 하는 이런 걸 왜 할까? 이런 감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동. 삶 자체가 너무 지루하고 너무 천편일률적이니까 여기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동기들을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동은 동은 움직인다. 감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안 물어볼 수가 없네. 길게는 하지 말고 오늘, 어제, 그제 지난 3일간 감동의 기억이 없으면 여러분 거의 동물적 삶을 사신 거예요. 교우하고 서로 전달하고 서로 교감하면서 야 저거 한번 하니까 들으니까 해보니까 가서 절해보니까 삶 자체가 새로운 영역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을 두고 우리가 포교하고 정법해야 된다. 말만 해가지고 정법하는 것 같으면 벌써 다 됐지. 불교가 얼마나 말이 많아요. 8만 대장경이 있는데 성경하고 비교가 안 돼. 이걸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 많다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말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니까. 제가 법사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제가 있던 법당에 좀 아이들이 한 번씩 찾아와가지고 법사님 좀 고민이 있습니다. 왜 한번 얘기해봐라.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뭐 어떻게 어디서 살고 뭘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자친구가 공신을 거꾸로 신었는데 지금 집안이 좀 어려워지고 하여튼 군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30분 동안에 10마디를 안 해요. 그래? 그랬어? 정말로? 이러는 거죠. 30분 다 끝나고 이 아이가 돌아가면서 저한테 인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법사님 좋은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난 실제로 내가 감탄사나 연발했지. 장단 정도 맞춰준 거예요. 그래? 야 어떡하면 좋지? 아이고 힘들겠다. 야. 근데 이 아이가 갈 때는 좋은 말씀 저에게 인생의 교훈이 되고 지표가 될 말씀을 아주 듣고 왔습니다. 도대체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교감이고 공감이고 감동. 이렇게 여러분 포교사로서의 역할들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뭐 한두 번에 하고 되는 건 아니고요. 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이 일 자체는 이제 충실하지만 신앙의 측면에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신도들과 훨씬 더 많은 기도, 공부, 수행들을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솔선수범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공감해야 돼요. 아, 저분 참 잘 사는구나. 저분 참 훌륭하구나. 잘하실 걸로 믿고. 네, 30분 지난 것 같아서 그거 하라는 텐데.
서달산 달마사라는 절에 그 본차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본명은 수월입니다. 이름은 서종선이고요. 쥐띠입니다. 올해 65세입니다. 제가 포교사를 이렇게 볼 마음을 먹은 거는 작년에 달마사 불교 대학이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1기를 졸업하면서 제가 원을 세웠습니다. 포교사를 꼭 해봐야 되겠다. 근데 막상 하고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느냐 하면 항상 발을 팔정도 중에 정견이라고 그랬는데 정견을 똑바로 보지를 못해서 또 부처님 말씀 항상 하시는 게 이상하게 제가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오늘 남전선님 교육을 들으면서 제가 우리 6살 손자하고 지금 생활하는 그 가정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야, 포교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 까르마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2조 반장을 제가 자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흔들릴까봐 제 족쇄를 제가 다시 한번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도반님들하고 많이 부족하지만은 같이 좋은 기회가 돼서 내가 최종적으로 포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생을 멋지게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제 최종 합격이 되었을 때 어떤 분야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어린이 법회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6살 손자를 보면서 요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아, 내가 저렇게 살았나.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어떤 이야기 하던 걸 거꾸로 했을 때 애한테 주어줄 수 있는 그 생각들. 내가 나이가 60이 넘어서 내 살아온 걸 갖고 애들한테 잣대를 대는 거는 전혀 아니다. 걔 입장에서 해야지 모든 게 포교가 되고 되는 거를 조금 알았어요. 천생마다 지하를